사실은 참 어쩐 면에서 팬들이 그렇게 원하시고 저도 참 꿈꾸던 무대이지만 이렇게 너무 지금 현재 제 상황이 많이 좀 두서가 없고 스케줄상이나 뭐 방송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막 더 거기에 대한 집중된 어떤 생각을 못하는 것이 좀 아쉬운데 그렇더라도 제가 가진 그냥 진심과 최선으로 일단 임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뭐 그렇게 제가 할 수 없는 건 못 보여드리니까 조금 마음도 좀 욕심도 내리라고 그렇게 그냥 준비하고 있어요. 예. 근데 팬분들이 참 근데 또 건강 생각을 너무 많이 또 저보다 더 염려해 주시고 그래서요. 요즘은 사실 장르 구분이 크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를테면 뭐 유리상자나 박학기 선배님이나 뭐 이런 선배님들을 보면 약간 발라드적인 감수성을 가진 포크 음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약간 더 통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대 사랑 앞에 다시 섰나가 사실 2002년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락밴드 가객 서울 첫 콘서트 앵콜곡으로 한 번 딱 불렀던 노래예요. 했는데 그때 앵콜곡으로 그냥 부르고 말았던 곡인데 이것을 어떻게 팬들이 이 세월 동안 생각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조금 더 알려지니까 이 노래를 왜 발표를 안 하냐. 또 처음 저를 접하신 분들은 또도 저를 찾아보다가 이게 그냥 떠도는 음원을 듣게 되고 정식 음반도 아닌 미발표곡의 음원을 그러게 해서 소환이 돼가지고 제가 이번에 발표를 하게 됐어요. 그죠. 사실은 이 리본 음반은 리본 다시 태어난다 이거는 사실은 팬들이 만들어준 음반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도 사실 가객 음반에 담겨있던 거예요. 그죠. 용기를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노래 지금 발표해서 아이고 제가 자신감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창작자가 이거 또 그냥 내서 사장되고 그냥 뭐 나 혼자 좋아하고 그럴 수 있는 노래 아닌가? 라고 늘 자문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막 많은 분들이 이거 좋은데 해주면 약간 용기가 생겨요. 그게 다른 것 같아요. 미래에 대해서. 그러니까 현실에 대한 불만, 예를 들어 사회의 어떤 부조리함이나 어떤 이 빈부 차이에 대한 어떤 이 문제를 제기하고 막 이런 이제 대학생으로서 치기 어린 대학생으로서 막 해나가는 데 있어서 방법들이 다양한데 저는 다 해봤지만 제 정서는 제가 이렇게 우리 그냥 흔히 아지를 뜨고 막 치고 뭔가 받은 만큼 복수하자 이런 의미의 이런 뜻의 어떤 그 에너지는 제가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선배님들을 이렇게 따르게 되는 것 같아요. 약간 제가 원했던 정서를 가진 선배님들 길을 찾아가게 된 것 같아요. 그 노래로서 감동을 주는 것이 그러니까 일단은 노래는 마음에서 이렇게 뭔가 울림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야지 이렇게 몸이 움직이잖아요. 그런 노래를 제가 찾아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부르고 싶어 했고 1학년 들어가서 그런 노래패도 시작을 했고 또 저희과 교수님 중에 또 이렇게 정태춘 음반을 교수실에서 이렇게 나눠주셨던 분도 있어요.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교수님이세요. 동문학 교수님인데 그런 쪽으로 그러면서 굉장히 지성적이고 이런 어떤 그러니까 학문 쪽이죠. 그러니까 뭐 그때 사상적인 이런 철학 사상 이런 쪽으로 간 그래서 그런 노래들을 1학년
때부터 듣게 된 이제 배경이 됐어요. 그래서 처음엔 굉장히 이게 굉장히 직설적인 표현이 거북하다가 심취하게 됐어요. 특히 정세춘 그 선배님의 아대한민국을 듣고 그 전에의 북한강에서나 뭐 이런 떠나가는 배랑은 너무 다른 걸 하셔서 야, 이분이 왜 이러나 하셨나 저도 궁금해져서 그렇게 선배님들을 하나 둘씩 한 분 두 분씩 알게 되던 차에 제가 어느 날 이렇게 하굣길이었나 이제 걷는데 그때는 이제 레코드 가게에 왜 이렇게 포스터가 이렇게 가수들 포스터 막 벽보 막 하잖아요. 거기는 탁 그냥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그 포스터를 보게 됐어요. 김광석이라는 저는 김광석 누군지 몰랐었어요. 그때 문구가 동물원의 감성과 노차사의 의식이 탄생시킨 이 시대의 의무시인. 제가 노차사 선배님들을 들어서 학교 들어가서 들어서 알게 됐고 동물원도 노래들이 유명한 노래들이 좀 있어요. 근데 감성 알고 봤더니 거기에서 이제 멤버로 계셨던 분이었었어요. 그리고 또 알고 봤더니 이게 노차사 출신이시고 안찬 형님하고 맞죠? 그러면서 노래는 들어본 적이 그러니까 세심히 들어본 적은 없는데 그냥 그 문구가 아마 제가 그때 그 정서랑 닮아 있었겠죠? 이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나라는 생각을 일단 했고, 그 둘 다 가질 수 있는 사람? 그러면서 처음으로 제가 이제 표를 사서 이제 제가 공연을 보러 가게 된, 막 노래만 하고 공연만 다녔다가, 어쩔 수 없이 또 군대를 갔다 오니 제가 뭘 해야 되나 이런 생각 속에서 그래도 음악을 했기 때문에 음반을 내야겠다는 생각으로 어렵게 사실 지역에서 내게 된 음반인데요. 그 안티미토스라는 뜻은 이제 반신화인데 반신화, 안티, 미토스, 미토스. 이게 종교인들한테는 굉장히 욕을 먹을 어떤 저기인데 저는 이것을 이제 뭘로 뒀냐면 신화라는 것을 그런 신에 대한 그 영역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그 물질이 거의 신격화돼서 우리가 거기에 막 끌려가고 있다라는 그것에 대해서 반한다라는 뜻으로 썼는데 사실은 그 주변에 이제 종교를 아주 믿는 분들한테도 약간 욕도 먹고 그러면서 기억나는 건 뭐 힘들었던 거 기억나고 그리고 제일 기억나는 건 제가 제 친구한테 사진을 조금 그래도 아마추어로 좀 찍는 친구한테 자켓을 해야 되는데 안티미토스래 이런 뜻이야. 막 했어요. 그래서 얘가 알았어. 그러면서 사진을 딱 가져왔는데 보니까 돈을 찍어놨더라고. 그게 제일 기억에 나요. 이 자식. 내가 이렇게 설명했는데 너무 얘는 그러니까 아주 1차원적인데 그래서 표지에 보면 그 돈을 막 100원, 10원, 뭐 1000원짜리 막 해가지고 사진 찍어놨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니 또 뭐 굉장히 또 바로 이렇게 뭔가 전달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쓰게 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러고 나서 활동이 이제 약간 인천, 서울 쪽으로 음반이 몇 장씩 이제 주문이 들어와서 제가 공연을 다니게 됐어요. 특히 인천을 시작으로 그러다가 예전에 꽃다지라는 팀이 있는데 꽃다지에 연주를 하던 연주팀에서 그 형들이 그분들은 뭐 이렇게 막 그냥 음악을 했던 분들 같아요. 근데 이분들이 꽃다지가 연주팀이 있었는데 이렇게 분리가 되면서 팀만 남았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인천에서 공연하는 거 보고 팀을 해보자고.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된 게 이제 락밴드 가객이었어요. 저희는 뭐 머리 흔들고 이런 가격 그 락밴드는 아니고 주로 그냥 락발라드 그리고 제 노래들이 그렇잖아요. 좀 그냥 이렇게 의미 전달이 강하잖아요. 그게 이제 약간 락적인 옷을 입힌 거죠. 그러니까 저의 그 포크적인 가사말 전달에
노래들로. 예. 그래서 그런 분위기의 노래 그 팀이었어요. 사실은 힘든 거는 근데 사실 저는 생존을 해왔기 때문에 제가 김광석 선배님처럼 음악만 해서 먹고 살아 보겠다고 일단 욕심을 한번 내봤고 대부분의 선후배님들은 부업을 했어야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알바 아니면은 하다못해 학원 레슨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런 것 없이 그런 데서 오는 뭐 스스로와의 어떤 이 일에 대한 왜 그런 좀 뭐 지침은 뭐 누구나 가지는 지침은 있었고 그렇지만 뭐 저는 그러니까 무명이 그런 자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웃사이더로서의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이걸 지켜내야겠다. 그래야 우리가 늘 매체로만 향하는 이것이 무조건 옳은 거예요 라고 하는 것에 약간 반기를 들 수 있는 사람도 있어야겠다. 내가 생존하는 걸 보여주자라는 그런 사실 좀 이렇게 독한 마음도 좀 있었고 거기에 대한 자긍심을 스스로가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또 이름이 크게 알려지지 않았다고 해서 가치가 없다는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저에게는 늘 이제 마니아 분들이 많이 계셨었어요. 마니아. 근데 굉장히 감사하죠. 사실은 이렇게 알려지지 않은 사람을 좋아해주고 막, 이 팬이 되어주는 거는 사실 쉽지 않은, 작가님한테서 연락을 받았어요. 이런 거 있는데, 그 TV조선에 뭐라 하길래, 죄송해요 그랬지. 저는 아닐 것 같다고 그랬는데, 작가님이 하여튼 계속 전화가 자주 오면서, 그 어떤 설명을 좀 많이 해주셨어요. 미스터 트롯, 그러니까 딱 그냥 저 같은 사람이 많았대요. 솔직히 어떤 특정 방송이기도 하고, 일단은 선입견을 제가 갖고 트로트도 아니고 또 더군다나 오디션 프로는 제가 사실 잘 보지도 않는 프로그램이다. 그래서 제가 고사를 했는데 한 달여 계속 작가님 전화 오고 그냥 소통을 하게 됐어. 그러면서 제가 한 달 동안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한번 좀 나가보자. 제가 마스터 예신 처음에 말씀드렸던 한번 보여드리고 가겠다 하는 진짜 그 심정 그대로 출연하게 됐어요. 엄마는 생각지도 않게 이 자작곡을 한번 해봐도 될 것 같다라고 우리 제작진이 허락해준 게 되게 감동이었고 그래서 저도 더 하고 싶어졌고 그래서 이 경연에 대한 어떤 기존의 어떤 경연의 어떤 무대 분위기와는 좀 다르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저도 그 마음이 좀 다르게 임하게 됐고 이미 저는 너무 많이 와버렸고 여기서는 그냥 제가 관객분들에게 아니면 방송을 보시는 분들에게 그냥 내가 이 이야기를 전달을 그냥 하자. 저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여러분의 이야기이기도 한 엄마에 대한 노래를 그냥 하자. 이런 마음이었어요. 보수적인 분들도 아니 박근혜 탄핵 집회는 TV조선에서도 그걸 찬성하고 했는데 왜 갑자기 그러냐 뭐 이런 얘기도 막 나오고 근데 딴 걸 떠나서 제가 사실은 저는 지금도 어떤 종교라면 종교 어떤 정당이면 정당을 제가 특정적이 없어요. 제 마음 자체가 저는 그냥 제 상식과 제 가치가 이렇게 서로 소통이 될 수 있는 데를 순간순간 찾아보는 거지. 이제 없어요. 지금도 없고 그때는 제 뒷순서가 이은결이었거든요. 마술사.
그 사람이 무슨 정치적, 무슨 박근혜가 막 미워가지고 막 이게 아니라, 아,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누구나 공감을 했던 시기였고, 또는 거기에 대해서 누가 아직도 뭐라 그러냐면, 다 이런 얘기를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사실 특히나 이 문화인, 그러니까 아티스트라고 하는 어떤 이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생각, 가치, 뭐 아주 좀 크게 봐서 뭐 철학 세계관이 무언가로 인해서 흔들리거나 눈치를 보거나 저는 이런 위치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지만 편협돼서는 절대 안 되겠지만, 예. 끊임없이 우리는 막 이렇게 열고 이쪽 저쪽 모든 걸 다 보고 또 내가 생각하는 것을 물화시켜서 작품으로 만들어 보기도 하고, 이럴 수 있는 직업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예, 예.